예, 그래서 앞서서도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미국의 주요 금융사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지 12거래일 연속 사고 있고 이 자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한다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에 맞는 현명한 전략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MBN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다라는 이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천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천이 네. 깨진다라는 얘기가 얼마 전까지도 있었는데 그래도 2,200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게 외국인 수급의 영향인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면요. 사실 이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패시브냐, 액티브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을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 따른 대응 아니면 어떤 종목 아이디어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최근 외국인의 자금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 현 시장 상황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기존까지 시장을 발목을 잡았던 이제 금리, 물가, 환율 어떤 것 하나 사실은 해결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국발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전쟁 이슈는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이 추세적인 상승에 배팅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이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 그리고 쇼커버링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29일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였습니다. 이후에 10월 6일 날에 일시적으로 1,400원대가 무너지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1,440원대 환차익을 노린 매수세와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쇼커버링 매수세가 함께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투자자들이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440원대까지 오른다면 그때 과감하게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쇼커버링 매매 전략을 조금 활용한다면 10월 이후에 공매도 비율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군으로 접근하신다면 쇼커버링을 이용한 매매 전략 스마트하게 실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산다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공매도 쳤던 종목들을 쇼커버링 다시 사면서 지금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네. 라는 말씀이시라면 이 매수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연말 배당락 전까지는 쇼커버링 거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내년도에는 제가 생각하는 내년도 매수 시그널은 일단 미국 FOMC가 2월 달에 금리를 25bp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추가적인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타이밍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중국이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코로나 봉쇄 정책을 강화했었는데 그렇죠. 시진핑이 3연임이 확정되면 내년도부터는 코로나 봉쇄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럴 경우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반도체 업종의 재고 비율도 빠르게 감소하면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12거래일 연속 사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산 게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제작진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해서 저도 좀 몰랐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예. 2013년에 그리고 2016년에 그리고 2020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10거래일 이상 내지는 20거래일까지 매수한 이후에는요 시장이 되려 대형주는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받쳐줬는데 어디가 좀 수익률이 좋았냐 보니까 중소형주가 의외로 이게 좋았다는 거죠. 출처를 분명히 얘기할 이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PD께서 저희 담당 PD께서 너무나 훌륭하게 네. 매번 이렇게 헤드라인을 쭉 정리를 해서 보셨더니 그 통계가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를 네. 지속한 이후에는 중소형주들이 올랐더라. 그런 헤드라인을 늘 뽑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빅데이터 상으로 아까 나온 이제 쇼커버링도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대형주 좀 받쳐주고, 왜냐면 지금 경제 지표가 좋은 건 아니니까 네, 당장 맞아요. 대형주가 다 치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고 아니면 공매도로 인해서 조금은 고통받았던 중소형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아 그래요? 자, 왜냐하면 네. 왜 명확하게. 그렇게 보시죠? 일단 그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한번 네.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작은 매물에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지금은 아. 코스피 위주의 대형주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앵커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재밌는 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한번 앵커 브리핑 때 네. 한국은행 총재 얘기를 한번 한 적 했죠. 있었잖아요. 네.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해야 된다. 1,100원일 때와 1,400원일 때 해외 투자 상투 잡을 수 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이 사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기와 트레이딩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간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크게 오르진 못했습니다. 근데 6개월,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난 랠리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있지만 과거가 그랬다고 해서 항상 미래가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산다라는 거는 좀 약간 보수적이고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대형주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소형주 실적 발표 기간이거든요. 주가가 많이 하락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악재가 나오면서 악재가 소멸됐다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아. 근데 이제 트레이딩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중소형주가 조금은 저는 11월에 접어들면서부터 좀 아직은 이르지만 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혹시 저희 담당 PD의 의견을 의식하시고 얘기하시는 건 그렇진 아니시죠? 않습니다. 예. 이거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고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아, 네네. 좀 연간 전망도 준비하고 고객들의 어떤 고통도 같이 느끼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요. 예. 수익률이 안 좋으면 자금을 회수당합니다. 연말에 이제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익률에서 아니면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낮으면 오히려 부클로징을 먼저 해서 이 정도까지는 자금을 회수해버린다라든지 아니면 수익률이 안 좋으면 야 이거 어느 하우스에서 돈 빼서 이쪽에서 잘하는 데 가는데 중소형주 쪽으로 가서 수익률을 좀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 수익률 이 정도 무슨 얘기인지 외국인이 알겠어요. 이렇게 안정화시켰으면 일단 바닥은 지지했으니까. 괜찮은 잘 하락폭이 큰 중소형주 갖고 수익률 남은 기간 잘 좀 뭐랄까요? 좀 무슨 얘기인지 올려놓고 알겠어요. 예. 부클로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백인엽 대표님이 좀 설득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네. 설득 당하셨습니까? 수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일단 대형주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대형주도 가고 중소형주도 갈 수 있는 맞아요. 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단기 투자는 단기 트레이딩은 오히려 대형주로 하는 거다라는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포트폴리오에서 최근에 대형주들도 좀 샀던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니까 일단 시장이 바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대표 IT주들을 사는구나. 일단 담았는데 그 뒤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니까 오히려 대형주를 빨리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바닥을 확실히 지지려고 지지를 했다, 싸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형주님께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보에 대해서 한 달 사이에 주식을 50% 가까이 그야말로 폭락시킨 다음에 네. 공매도 폭탄이어서 지금 쇼커버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좀 갈렸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투자를 보면서 대형주에 투자하자, 중소형주에서 수익률을 뭐랄까요, 더 시장을 수익률 게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 그쵸. 게임에서 시장을 비트할 수 있는 네. 중소형주 투자할 만한 시점이 왔다. 네. 예, 충분히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 이슈에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미국도 놀라운 실적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우리도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을 했습니다. 외국인도 12거래일 연속 사고 있고
자, 그렇다면 실적에 호조를 보이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저희 백이전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처럼 불확실한 장에서는 전방 산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섹터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섹터랑 그리고 식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나왔을 때 2차 전지 섹터 말씀드리면서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폐배터리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데 기존의 양극재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음극재와 폐배터리 위주로 보자. 그리고 특히 폐배터리 관련 섹터가 향후에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일아이텍이라든지 세비캠이라든지 그리고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와 수직 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이쪽을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식품주 중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라면 업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렇죠. 고환율 수혜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수출 비중이 10% 내외인 1위 업체인 농심이나 2위 업체인 오뚜기보다는 3위 업체인 삼양식품이 수출 비중이 69%나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삼양식품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구매할 때 6개월 선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 소매 가격이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원재료 하락에 대한 마진율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부터 삼양식품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입니다. 바로 태양광이랑 풍력이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태양광에는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인 OCI 보고 있고요. 그리고 풍력에서는 CS윈드랑 삼강 MNT를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정책상 아무래도 신재생보다는 원자력에 포커스가 조금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자력보다는 신재생 에너지가 훨씬 좋고요. 그 근거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 기를 짓는데 약 60개월이 소요가 돼요. 연수로 따지면 약 6년이 소요가 되는데 풍력 같은 경우는 발전소 하나 짓는데 약 3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이 수주에서 매출로 이어지는 기간이 신재생 풍력이랑 태양광 쪽이 훨씬 빠르고요. 실제로 2분기 6월 말 기준으로 CS윈드랑 한강 MNT의 수주 잔고가 각각 1조 원에 달합니다. CS윈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수주 잔고에서 매출로 이어지는 시기가 약 5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한강 MNT 같은 경우는 기존의 1조 원 수주 외에도 최근에 7천억 원 규모의 최신형 호위함 2척을 또 수주했죠. 이만큼 풍력 같은 경우는 수주부터 매출로 이어지는 그 구조가 빠르고 그리고 실제 매출로 발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 없다. 이런 점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탑픽으로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네. 사실은 일단 삼양식품 말씀하셨으니까 삼양식품의 남자는 저희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너무나 탑픽. 저도 이 네. 제아의 고수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삼양식품을 그 포인트로 받았을 때 딱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비중이 높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판가 인상을 통해서 마진이 확보될 수 있는. 근데 아까 대형주, 중소형주는 엇갈렸는데 업종은 맞아요. 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업종은 생각했습니다. 아까 2차 전지나 신재생, 라면. 저는 하나 더 더한다면요. 유통업체들. 아. 예, 유통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에서 백화점이라든지 백화점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올라오니까 그동안에 약간의 이제 비용을 좀 줄이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인력 재배치도 있었고. 근데 이제 마진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업체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정도로 좀 저는 좀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숟가락을 하나 얹는다면 네. 늘 얘기했지만 미국의 소비가 늘어나는 기업에 주목을 해라. 네. 그리고 지금 분명한 것은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것에 수혜를 받는 기업. 이 두 가지는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딜까요?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한세실업. 의류업체죠. 동감하십니까? 네, 공감해요. 의견 맞습니다. 모아집니까? 네.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항상 미국이 좋을 때 괜찮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주 많이 오르지는 못해서 또 이게 실적이 나오면 분명히 우리도 확 슈팅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FX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예.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네. 저희
특히 그리고 저희 태양광 그리고 풍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신앵커께서도 계속 해주셨었는데 네. 요즘 너무 전기차가 대세다 보니까 신재생 쪽이 조금 얘기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어제도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거 보니까 이제 또 주목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말씀처럼.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이번엔 게임주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게임주가 저희 NFT 그리고 메타버스 이슈 이후로 조무제 상승할 만한 원동력이 없었는데 어제 또 올랐습니다. 게임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저희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것도 공매도 이후에 쇼커버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게임주도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쇼커버링 정도 매수가 아니냐. 매수가 계속 이어져야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텐데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이제 시작이다.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게임주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 지금 쇼커버링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쇼커버링 이슈도 있겠지만 네. 개별 종목 이슈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 게임주 같은 경우 대장주가 위메이드 맥스거든요. 그 이슈가 뭐냐면 위믹스 3.0이 20일 날 출시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위메이드 그룹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 반등장에서 다른 섹터보다 유독 유의미하게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쇼커버링 이슈도 있지만 개별 종목 이슈가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섹터별로 움직이는 경우보다 게임주 내에서도 그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작 출시 기대감에 매수했다가 신작이 발표되기 전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쇼커버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연말 앞두고 쇼커버링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쇼커버링을 이용한 오히려 역으로 이용한 매매 전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쇼커버링 같은 경우는 연말 같은 경우 이제 제반 비용, 즉 이자 비용이랑 배당 비용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연말 배당락 이전에 보통 네. 청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한다면 투자에 좋은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그 10월 이후에 공매도 비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 그리고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 중에서 2023년 턴어라운드가 확 실시되는 종목, 그리고 배당률이 높은 종목군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연말 좀 스마트하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밥상을 차려줘야 돼서요. 아, 그런 종목이 뭡니까? 지금 저도 뭐 게임주 같은 거 미투온이나 미투젠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 그런 쪽도 보고 사실 뭐 통신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쪽으로 보통 공매도 세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루머도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내 게임사와의 합작 인수 이런 얘기가 이게 사실 무근에 이런 게 있었는데 쇼커버링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루머가 돌면서 게임이 돌았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실 저는 아, 굉장히 회의적이긴 합니다. 회의적이십니까? 어제 그러니까 뭐 루머가 돌았던 거는 여러 가지 SNS나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쇼커버링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약간은 굉장히 단기적인 수급의 변동성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거는 저는 조금은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작 게임 나오기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오르는데 지금 신작 게임 모멘텀도 잘 안 받는 것 같고 자 게임주들에 대한 좀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신 내용 오늘 다 해주신 거죠? 네, 혹시 아쉬우십니까? 아쉽지 않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투데이 분석 MBN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